최근 물가 상승과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해 많은 가정이 생활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 지출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가구나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난방을 충분히 하지 못해 건강까지 위협받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에도 해당 정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보다 절차가 간소화되고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서류나 어려운 신청 과정 때문에 포기했던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6년 난방비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놓치기 쉬운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난방비 지원 정책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생 안정 정책 중 하나입니다. 특히 겨울철은 난방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3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함께 난방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대책의 성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일시적인 지원 정책으로 계획되었지만 이후에도 에너지 비용이 안정되지 않고 서민 경제의 부담이 계속되면서 정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제도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민생 지원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2026년까지 4년 연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정책의 운영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난방비를 먼저 납부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검증을 거쳐 일부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서류 준비나 절차가 복잡해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포기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온라인 신청 자체가 어렵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6년부터는 지원 방식이 정산형에서 정액 지원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실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에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유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금액을 바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 변화로 인해 신청 절차가 훨씬 간단해졌고 지원금을 받기까지의 시간도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청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증빙 과정 없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정책에서는 접근성 개선에도 많은 노력이 반영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온라인 신청이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다양한 신청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화 신청, 방문 신청, 우편 신청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누구나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전화 한 통으로 신청이 가능해진 점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매우 유용한 변화입니다. 상담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신청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더불어 자동 지원 확대 역시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정보 부족이나 신청 방법의 어려움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년도에 이미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 요건이 유지될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이미 지원을 받았고 올해도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자동 배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전년도 수혜 이력이 있고 현재도 작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처럼 2026년 난방비 지원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이 개선된 것이 특징입니다. 정책의 핵심은 지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접근의 용이성과 신청 절차의 간소화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정책은 취약계층의 겨울철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으로 지속적인 보완과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6년 난방비 지원 제도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설계된 정책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 그리고 산정 방식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면 최대 약 29만 원 지급이라는 단순한 내용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부 기준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지원 대상에 대해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정부의 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이 주요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리고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가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이미 정부로부터 생활 지원을 받고 있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로 인정된 가구라면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거주 지역과 주거 형태입니다. 이 지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저소득층이라도 개별 난방을 사용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지원 금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도의 최대 지원 금액은 29만 2천 원입니다. 이는 4개월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며 모든 대상자가 동일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즉, 최대 금액일 뿐 실제 지급액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는 에너지 바우처 수혜 여부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이미 정부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난방비 지원 제도인데요. 만약 이 바우처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더 높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월 약 7만 3천 원 수준으로 지원되며 4개월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29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에너지 바우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금액이 줄어듭니다. 이 경우에는 월 약 3만 6천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기간 동안 거주했더라도 바우처를 받는 사람은 약 14만 원 정도, 받지 않는 사람은 약 29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면 정부가 전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실제 거주 기간입니다. 이번 지원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총 4개월 동안의 난방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실제로 해당 주거지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4개월 내내 해당 지역에 거주했다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이사를 하거나 일부 기간만 거주했다면 그에 맞춰 금액이 줄어듭니다. 만약 2개월만 거주했다면 전체 금액의 절반 정도만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이면 실제로 난방을 사용한 기간을 반영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이지만 동시에 신청자 입장에서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본인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에너지 바우처를 받고 있는가? 지원 기간 동안 계속 같은 집에 살았는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 확인해 보면 예상 금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점은 이번 지원 방식이 정산형이 아닌 정액 지원형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실제 사용한 난방비를 기준으로 나중에 일부를 돌려받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사용 금액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즉, 난방비를 많이 썼다고 해서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구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최소한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가구는 건강상의 이유로 난방을 충분히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에서는 이러한 사용량 차이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난방비 지원 제도는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청 방법과 기간을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2026년 지원은 절차가 간소화되었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신청 기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지원금 신청은 2026년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한 달 정도 진행됩니다.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해야지라고 미루다 보면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신청 기간을 놓쳐서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신청 방법은 총 4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신청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한 분들에게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다만 공동인증서나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전화 신청입니다.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신청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고령자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도 전화 한 통으로 본인 확인과 주소 확인, 계좌 정보 전달 등을 통해 간단히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이 단계별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방문 신청입니다. 가까운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담당 직원의 도움을 직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신청하거나 상황이 복잡한 경우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자격 여부가 헷갈리거나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오히려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편 신청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된 주소로 발송하면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이 방법은 방문이 어렵고 전화 신청도 힘든 경우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은 배송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마감일에 임박해서 보내면 접수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입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직접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여러 차례 시행되었고 올해도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고령자가 외출이 어려운 경우 이 서비스를 통해 집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정보 접근이 어려운 분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자동 지원입니다. 전년도에 이미 지원을 받았고 올해도 동일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동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조건이 변경되었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는 형태입니다. 지급 시기는 2026년 5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신청 후 바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계좌를 입력하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본인의 자격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거주 지역과 주거 형태가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조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신청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난방비 지원 제도는 실제로 정책의 배상이 되는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도가 아무리 잘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효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과 현실적인 시각을 함께 살펴보면 정책의 장점과 한계를 보다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반응을 살펴보면 많은 국민들이 이번 난방비 지원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지원 방식이 정산형에서 정액 지원형으로 바뀐 점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과거에는 난방비를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일부를 돌려받는 구조였기 때문에 당장 현금이 부족한 가구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청만 하면 일정 금액을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훨씬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한 어르신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집을 충분히 따뜻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원금을 받은 이후에는 최소한의 난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원금은 단순한 금전적 도움을 넘어 건강과 생활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 점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신청이 가능해지고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운영되면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녀와 따로 사는 고령층의 경우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편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견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일부 국민들은 지원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실제 난방비 부담은 더욱 커졌는데 지원 금액은 그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 한 달 난방비가 20만 원 이상 나오는 가구의 경우 월 7만 원 정도의 지원금으로는 전체 부담을 크게 줄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제도에 대한 정보 전달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지원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혼자 거주하는 고령자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 중장년층 가구에서는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이런 지원이 있는 것을 알았다 낸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 끝까지 몰랐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놓칠 뻔했다는 점에서 정책 홍보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는 형평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부 국민들은 같은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이나 난방 방식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난방이 아닌 개별 난방을 사용하는 가구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미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편리한 제도이지만 처음 신청하는 사람이나 정보가 부족한 사람은 여전히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즉,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폭넓은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이번 난방비 지원 정책이 꼭 필요한 제도라는 데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생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일정 금액이라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은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번 정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제도이지만 지원 금액의 현실성, 정보 전달의 강화, 그리고 형평성 문제 등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된다면 앞으로는 더 많은 국민들이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6년 난방비 지원 제도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복잡했던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액 지원 방식으로 개선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동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분들은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전화 신청, 방문 신청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개선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본인 또는 가족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